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맞다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면서 큰 이슈가 됐던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이 전 사장이 최근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철 코레일 전 사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 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CBS 시사자키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신 게 지난주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 좀 희한한 문자들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사장님의 그 어떤 인터뷰 내용이 공사의 그 파업을 더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항의성이었고, 인터뷰를 자제해달라. 그 회사 측의 관계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간부 회의를 하는데, 예. 고려에 있을 때 간부 회의를 했는데, 그 간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네. 그게 아주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의견을 담은 문자의 분위기는 아니었나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입장을 그냥 대변한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형식은 아주 정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나간 뒤에 평소에도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분은 전혀 아니었고요. 네,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문자가 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분은 아니고요. 예. 자, 이제 이 문자는 그래도 사적이라고 설사 치더라도 그 네. 후에 예정돼 있던 언론 인터뷰가 연이어 취소되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바로 그 시기가 참 묘한데요. 예. 정부가 바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하. 그 발표를 전후해서 바로 갑자기 여러 개의 인터뷰 예정이 일제히 취소돼서 생방입니다만도, 예. 그런 것들이 계획이 취소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홍보 강화 방침과 연관되어 있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개라면 대충 몇 개 정도였습니까? 예, 3개입니다. 3개의 생방송 인터뷰가 이런 식의 인터뷰가 예, 그렇습니다. 넉넉히 기간을 두고 취소된 것도 아니고요. 예, 바로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취소됐습니다. 그게 해당 언론소에 무슨 속보가 들어왔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개의 담당자는 아마 위에서 좀 더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한다. 근데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될 텐데, 예. 중간에 바뀌었다는 건 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그 방침이 바뀐 배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뭔가 그 위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왔던 것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달아서 그렇게 취소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게 참 드문 일인데 말이죠. 그때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묘하죠. 언론이 이렇게, 이 현황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뭐랄까요. 정말 참 모든 상황들이 점차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 하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셨겠어요, 첫 느낌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 특히 그 담당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지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 언론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느낌 받으셨다. 이런 말씀. 예.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도 그럼 자회사 설립이 곧 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영입니다. 우선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예. 그 자체가 민영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투자되는 59%의 자본이 이거는 투기성이 굉장히 높은 시행업까지 진출하고 특히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연기금이 투자된다면 이건 명백한 민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의 대주주는 엄연히 코레일인데요. 대주주는 코레일인데 예. 굳이 그럼 대비를 한다면 세 가지 중에 뭐냐 할 때 정부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정부가 많이 양보해서
절충식이다. 절충식이다. 59%의 어떤 그 민영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민영을 두고 자꾸 이제 민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휴전선 위를 지나서 예. 북쪽으로 향해 가면서 나는 북한 땅은 절대로 밟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다. 이미 북한 땅에 들어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참 답답하다 하고 생각하죠. 굉장히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럼 몇 년 전부터 어느 때부터 민영화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참 가네요. 관료들이 계속 민영화, 철도 민영화 계획을 세웠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 사장님 계실 때도 그러면은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거고요? 아니요. 그럴 때는 이미 김대중 정권 마지막 부분에 예? 마지막 시기에 민영화 계획을 철회를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노사 특별 협약을 맺어서 철도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노사 간에 합의를 했고 예. 참여정부 때 그걸 이제 명백하게 해서 공사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방향을 지금 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다시 이제 이게 현실화됐고 예. 이게 이제 지금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그 일주일 사이에 코레일 사장은 물론이고 장관이며 부총리며 총리까지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 나중에라도 민영화될 경우에는 면허 박탈해버리겠다. 내가 철로 위에 눕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 자체가 민영화다. 이 수수화 KTX라는 주식회사는 이게 이 모양대로 설립되는 자체가 민영화다. 민영화 첫걸음이 아니라 그냥 민영화다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대주주가 분명히 코레일인데도요? 그 자금의 성격과 운영의 어떤 목적을 준다면 이건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공영일 경우에는 예.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지 자본 이득, 투자 자본의 이득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그 59%의 자금이 자본 이득을 목표로 투자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저는 민영화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장 많은 주식을 코레일이 갖고 있더라도 나머지 59%를 여기저기 민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득을 보기 위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백하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철 사장님 입장이신 건데 이철 전 사장의 발언을 들은 여권에서는 오히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철도공사의 부채는 50%밖에 안 됐었다 예전엔. 그런데 이철 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들을 거치면서 지금 부채가 435%가 됐다. 무려 17조 6천억 빚더미에 앉아 있다. 일종의 방망 경영을 해놓고 지금 정부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해도 괜찮은지 저는 묻고 싶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철 사장 등하고 묘하게 저희 이름을 앞에 놓고 새누리당이 임명한 4명의 사장들을 모두 저희 뒷줄에 교묘하게 살짝 숨겼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마치 제가 부채를 만든 대표격으로 세워주는데 아마 이분은 연구소 소속인데 연구는 제대로 못하신 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드셨어요. 사실 제가 제기할 때는요 공기업 중에 경영평가에서 1년여 만에 아주 상위 그룹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예. 또 더 확실한 꼴찌였던 청렴도 평가에서 1, 2등 수준으로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도 1등이었고 이런 성적은 직원들의 성적이었지만도 그 책임을 지라 책임지지요. 경영을 확실히 좀 망가뜨려서 민영화의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눈치도 없이 진짜로 계획을 해버린 그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장들이 400% 넘게 빚더미에 오른 것은 뭐 말하자면 일종의 경영을 일부러 못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영화 가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만 사실 사장의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그 누적적인 어떤 손실이 부채로 쌓여간 것도 많지만 또 다른 팩터다. 아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선로 사용료라든가 예. 피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참 대단히 잘못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17조라는 부채가 아마 쌓이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이 상대편의 입장을 또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철 사장님이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신 걸로 정리를 하고 지금 파업이 보름 넘어가면서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제 진입했고 지금은 조계사 진입은 안 했습니다만 주변을 철통 감시하고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이 이렇게 뭐 운영돼도 되나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진입하고 뭐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전국을 몰고 가는지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 파업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지금 하는 것이다. 국민들 불편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법 집행을 할 때요. 예. 반드시 항상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싹쓸이라고 합니까? 싹쓸이. 진압, 무력 폭력 진압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최선은 아니죠. 항상 이 전투할 때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정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예. 항상 대화를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북한하고도 대화를 하자면서요. 그런데 철도공사 직원들 예. 이 사람들하고 대화 못하겠다 하고 문을 완전히 닫았거는 그런 정부의 입장은 저는 정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공기관의 이제 파업들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물밑 대화를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었지요?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요. 예. 항상 노사 협상을 하다가 노조가 협상을 박차고 나가서 그때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아하. 그리고 파업 도중에는 일체의 어떤 접촉을 노조가 끊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예. 그런데 정부나 코레일, 사측이 어떤 협상의 문을 닫았거는 저런 경우는 저는 참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해법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길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진압이냐 대화냐 그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진압을 선택을 한다면 그 진압은 가능은 하겠죠. 예. 물리적 힘이 정부 측에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참담할 잠시의 것이다. 승리로 끝나고, 잠시의 승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과는 아주 참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담하다는 것은 어떤 식의 참담함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요. 예. 소위 반정부 인사들을 양산을 하는 거게 됩니다. 그게 언젠간 반정부 인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럴 때 그 정부가 유지될 수는 없죠. 예? 가능하면 대화를 하고 가능한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면서 정부가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예.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런 포용력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 그런 저는 정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이었습니다.